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였습니다. 자, 오늘 엔캠이 2.4%가 올라서 끝났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좀 라이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올랐던 이유에 대한 근거, 우린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5월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편입할까 말까 이 부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상 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이 봤을 텐데 5월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사채에 대한 부분이 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총의 30% 정도 되는 몇 천억에 대한 전환 사채는 물량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만 지금 5조 원 가까이 이렇게 몸집이 커진 상태에선 그렇게 큰 수량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근 오정강 씨의 대표의 지분 줄이기와 지분 늘리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자공시장에서는 콜옵션을 인수하면서 콜옵션이 뭡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죠. 자, 이걸 추가 매수했다는 거는 지분으로 언제든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권리를 취득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오른 거고요. 자, 뭐 오늘 이 종목이 왜 전액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왜 주가는 올랐는가? 그리고 앞으로 5월까지에 대한 MSCI 편입이 되기 위해서 몸집을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줄이는 과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간에 엔킴 이후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따질 때 어떻게 봅니까? 첫 번째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근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에 대한 주가는 안 좋은데 전해액에 대한 주가가 지금 상당 부분 좋죠. 자, 이때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거를 좀 이제 교육 영상으로 첨부해 드릴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지 말고 산업군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엔킴 이후에 어떤 종목이 나타나더라도 이 에브리봇 같이 최근에 이런 급락을 피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접근하더라도 거래량이 터졌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건 피할 수 있다. 그죠? 왜? 혼자만 움직였으니까. 근데 이 엔캠이라는 종목은 전액을 다룬 업체인데 자, 솔브레인 홀딩스. 그쵸?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그쵸? 자, 관련주들을 같이 급등시켰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산업군이 이동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그 격에서 엔캠이라는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구나.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지난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혹시 영상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월 달에 영상을 찍은 겁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입니다. 자, 오늘 시각이 3시 44분입니다. 1월 22일이에요. 첫 급락 나왔을 때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제가 이 취미 활동으로 하는 채널이 있었는데 이 금융권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그리고 라운드 피겨 14만 원. 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동반적인 부분의 주가락은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자, 영상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동화기업 역시나 전해질을 다룹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그쵸? 얘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전부 다 이 위에서 지금 주가가 좀 훼손이 일어났죠. 그리고 덕선 테코피아 역시나. 자, 이때 종목들을 다 일러드리면서 관련주들이 오른다. 그러면 자, 핵심을 좀 보게 되면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뭐가 있죠? 예, 분리막. 예,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지 이게 있어요. 전해액. 자,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전해액을 다뤄요. 근데 광무라는 기업 혹시 아십니까? 광무? 자, 광무 약간은 자, 광무라는 기업을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신주인 수권 이야기 해 드리고 이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5월을 달릴 겁니다. 자, 일요일 긴거 36만 원 라운드 피겨. 이때까지는 올 거예요. 광무와의 콜라보 이렇게 하는데 계속 어떤 주식 대차까지 하죠.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게. 그러면 일정 부분의 공매도와도 예, 맞아요. 네, 그쪽에 좀 연탁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오케이. 이날은 공매도와 연탁돼 있다. 근데 받아내야 됩니다. 그죠? 자, 보시면 자,
필드에 있었던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가 보내드렸던 건 뭐냐면 엔캠 전환우선주 1월 가격, 2월 가격 시나리오 이렇게 다 보내드렸어요. 실제로 이때 사채에 대한 부분이 전환되기 이전에 급등을 할 겁니다. 5월까지는 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게 경고 종목 해지되기 이틀 전에 분명히 이 가격까지 올리고 기계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무조건 그들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세요. 자, 볼까요? 안녕하세요. 쥐다자 안기였습니다. 자, 오늘 일단 NKM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제 플러스 구간을 바꿨죠.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영상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 부분에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2차 전지의 소재는 분명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전해액을 다루는 업체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만 좀 볼게요. 가격이 얼마를 가는지 자 봅시다. 16만 2천 원이잖아요. 요 부분을 자, 다시 한 번 더. 경고 종목의 날개를 떼는 조건. 지금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36만 2천 원이잖아요. 요 부분을 떼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 자, 오늘 결론적으로 33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나고 그리고 내일 36만 원을 넘지 않고 끝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경고 종목은 해제가 됩니다. 자, 이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MSCI에 대한 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요. 비공개 IR 내용 2월부터 5월까지 패시브 자금의 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걸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었고 15년 동안은 스타펀드맨상 플레이어상을 받았습니다. 1,000억 정도 운영했었고요. IPO 신규 상장주 그리고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운용 자금을 20조 원까지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결국은 기계 룰에 의해서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만 맞게 되면 강한 힘으로 끌어올리고 강한 힘으로 차익도 나오고 하락도 시키고 반등도 시키는 거예요. 이 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거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자, 결국은 뭐냐면 이때도 1,000주 정도 되는 걸로 상한가를 말아버리죠. 결국은 제가 33만 원을 정확히 경고 종목을 해지시키기 위해서 자, 이날 33만 원에 끝나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36만 2천 원. 이걸 떼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가는데 해제가 되게 되면 이제 주의 종목이 되게 되면 급등 나올 거예요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때 하락할 때에 대한 이때가 뭡니까? 바이든과 트럼프 두 대통령에서 중간 선거 결과가 이 트럼프가 이기는 쪽으로 나오니까 바이든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타격을 입을 거 아니냐. 2차 전지 관련주 급등 나온 날 제가 순식간에 영상을 찍으면서 받아내십시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있었던 이때 흐름에 오정강 씨 대표는요. 각 증권사 지점을 다니면 세일즈 엄청 합니다. 세일즈를 많이 하는 자, 여러분들이 비공개 어떤 이런 그 뭐랄까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축구를 할까봐 제가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시그널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데 HLB도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진양권 계속 이렇게 지점 다니면서 수급을 불러일으키고 IR 활동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엔캠도 비공개 IR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관들 대상으로만 여러분들 모르고 계시죠? 자, 그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뭐 바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822 자, 8706 자, 뭐 이쪽으로 N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도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영상에 대한 부분에 궁금증이 있든가 어떤 영상에 대해서 찍어달라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문자로 보내주시게 되면 바로바로 확인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광물을 매각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광무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처음에 오정강 씨가 얘를 편입하면서 인수하면서 관리 종목에서 정상화되게 되면 나중에 매각한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기업을 피인수하려고 해요. 그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요 부분 한번 봅시다. 앞뒤 없이 좀 설명을 해드린 것 같긴 한데 자, 여기 엔캠 보게 되면 전날 나왔던 공시 내용 중에 이게 나와요. 콜옵션.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지분을 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다시 넓힙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콜옵션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해석하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쉽게 말해서 자 마이너스 0.35 줄어들었다. 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콜옵션 행사 즉 뭐냐면 콜옵션 나중에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권리를 진짜로 사겠다. 이거는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뭐랄까요 아파트 당첨권을 그쵸? 58,500 이때쯤에 살 수 있는 거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가격이긴 하지만 5만 원대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사채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남한테 매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주가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액이라는 종목 아까 이제 종목보다는 산업군을 맞추는 플라이어가 되게 되면 에브리복 같은 급락을 피할 수 있다. 그런 작전주를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전액이 무엇이냐면요. 양극과 음극이 있다고 한다면 오갑니다. 충전과 방전을 일으키는데 쉽게 리튬이온만 왔다 갔다 할 뿐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리튬이온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잘 돌게 피를 잘 돌게 하는 사람의 혈액순환을 잘 돌게 하는 게 바로 전액이다.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일으킨다. 근데 왜 전액이 중요해요? 이 말씀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전액이란 부분은 기본적으로 캐파 자 생산량이 중국이 1위예요. 미중 무역 갈등 IRA 법안 그쵸? 중국 광물을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6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미국으로 올라다니면 1억 2천을 받는데 누가 탑니까?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에코프로 머티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죠? 에코프로 머티도 전구체 즉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야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예, 배터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전구체. 이것도 역시나 제롬 메이러가는 중국의 기업이 1등 생산이에요. 전 세계 80%. 그러다 보니 광물을 쓸 수 없으니 국내 생산량, 희소성의 원칙, 배터리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자, MSCI 얘도 이제 실제로 편입되고 이렇게 되고 있죠. 얘는 지금 전구체 테슬라를 향해서 이제 공시가 나온 거예요. 예. 이거 지금 시간으로 올랐는데 결국은 제가 이 상장 저기 됨부터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끌어내려서 2차전지 공매도를 비싸게 상환하기 싫어서 얘를 경쟁률을 끌어내렸다. 코스피 200 특례 상장 편입시키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얘는 MSCI의 몸집 비중을 맞추기 위한 거니까 1월 10일부터 조심해라. 근데 1월 10일부터 제가 했던 말이 뭐죠? 얘를 관심을 가져라. 여기서부터 급등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볼 때 종목을 다루는 게이머가 되지 말고 산업, 2차 전지 산업 중에서도 어떻게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그 중에서 전해액과 전구체 이제 네 번째 중에 다섯 번째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다룰 때가 온 거예요. 이 종목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몸집을 줄였다 뺐다 줄였다 뺐다 줄였다 뺐다 하면서 자 너무 빠른 속도로 이 몸집을 증가시킨 거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패시브 자금의 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N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달아주시고요. 결국은 뭡니까? 이 다음에 있을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5월까지는 기계 룰에 의해서 퍼센티지와 거래량 기준에 맞으면 된다라는 거고 자료를 보내드릴 텐데 일단 자 이 부분이에요. NKN 비공개 IR 내용 그리고 이 부분은 광무 매각하고 다른 기업 하나 인수한다는 내용이에요. 2월부터 5월까지 패시브 자금의 룰 기계 룰에 의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예, 예. 왜냐하면 기계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몸집이 지금 코스닥의 시총 4, 5위 대형주가 되어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들은 이걸 손으로 사지 않아요. 기계로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5월까지는 이 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종목은 합당한 근거로 올랐다. 그러면 고봉에서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자 이걸 또 너무 말하면 그럴 것 같은데 언제까지 오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5월까지에 대한 주가 등폭을 이용해서 오른다. 사채 물량은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럼 두 번째 맞아요. 11월에 중간중간 이제
급락이 나온 날 아까 피인수되는 기업, 예, 인수하는 기업은 재무적인 부담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1월에 뭐 있죠? 미국 대선이 있죠. 이때까지 이제 중간선거 결과에 따르면 들짝날짝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보세요. 아시죠? 자, 결국은 합당한 근거로 올랐다. 자, 그리고 가격 조정도 충분히 룰에서 움직였다. 정말 그냥 가격 그대로 플레이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의 종목의 날개를 뗄까요, 안 뗄까요? 미리 말씀드려 죽어도 떼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 왔다 갔다 하면서 갈 거예요. 왜? 이 주의 종목도요. 한동안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주의 종목 안 떼고도 갈 수 있어요. 아시죠? 자, 오정강 씨는 플레이어예요. 하나 더 뭐 말씀드릴까요? 삼성 SDI 수석 연구원이었고요. 전해익 사업부 매각할 때 퇴사한 다음에 엔캠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성 SDI는 이 오정강 씨한테는 이 물동량을 주지 않아요. 유일하게 수주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삼성 SDI라는 겁니다. 그것도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이것저것 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감사합니다. 주타짱 교수였습니다.